대야성 전투에서 백제군의 손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신라 최고의 권력자 김춘추. 정말 이 백제를 향한 복수는 정말 간절했겠죠. 바로 가야죠. 다시 복수하러.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지. 네. 벌집 건드는 느낌처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시 신라의 국력으로는 백제를 공격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선택한 방법은요, 외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덕 여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고구려 사신으로 가서 군사를 빌려 백제의 원한을 갚겠습니다. 신라의 왕이었던 이 선덕 여왕, 네, 허락합니다. 642년 김춘추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 도착합니다. 김춘추는요, 그동안 이 신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고구려와 평화협정을 맺기를 제안했고요. 백제를 이길 수 있도록 군사를 빌려달라고 고구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과연 이 고구려의 왕은 이 김춘추의 제안을 순순히 들어줬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 이 고구려 왕은 이게 진짜 황당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떤 제안이었을까요? 고구려의 왕이 말하기를 중령은 본래 우리 땅이니 너희가 만약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내줄 수 있다. 신라가 지금 한강 갖고 있는데 이걸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있고 위에는 고구려, 여긴 백제가 있는데 네. 이쪽을 양보하고 그렇죠. 여기 도와서 이만큼 먹어라. 그렇죠. 당연히 김춘추의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백제에 대한 복수를 포기했을까요? 그 자신의 그 딸의 죽음이 선명히 지금 남아있는 이 김춘추.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요. 다른 동맹을 찾아 떠납니다. 고구려 다음 그가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럼 다 외국인데? 예. 음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확인하시죠. 나당연합. 알아요 혹시? 나당연합은 이제 일단 라가 나는 신라. 신라. 네. 당은 어딘지 알아요. 당은 예. 그때 또 엄청 컸던 예. 당나라가 아닐까라는. 당나라 위치는 어디 쪽? 위치는 그 왼쪽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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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중국. 김춘추가 찾아간 나라는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648년 신라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를 칠 나당연합을 결성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당나라도 백제를 이렇게 공격하고 싶었던 건가요? 당시 사실 이 당나라는 백제와 사이가 그리 나쁘진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나라가 신라의 손을 잡아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당나라와 고구려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당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의 수많은 나라가 고구려를 넘봤죠. 645년 당나라의 태종 역시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오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입니다. 영화 너무 좋아하는 영화죠. 영화 안시성. 안시성 알죠. 자, 이 안시성 전투를 비롯해서 이 당나라가 이 호시탐탐 고구려를 노리니까 당연히 고구려와 당나라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때 김춘추가 당나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제의 멸망에 협조해 주시면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신라가 힘을 합치겠습니다. 당나라 군대에 필요한 옷이라든지 곡식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백제를 먼저 공격하면 고구려를 치기 쉬워진다. 김춘추가 이 논리로 당나라를 공략했고 동맹을 이끌어낸 겁니다. 자, 의자왕은요 이미 신라의 성들도 함락하고 대야성에서 신라군에게 죽임을 당한 할아버지 성왕의 원수도 갚았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이 원하던 일을 이룬 의자왕. 이 의자왕은요 처음 즉위했을 때 모습과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역시 사람이라. 의자왕 655년, 즉위한 지 15년이 됐을 때 백제 내부에서요 의자왕을 가장 견제했던 세력이 사라집니다. 바로 사탁왕후. 그 사탁왕후가 바로 655년에 사망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자신을 평생 견제하던 숙적이 드디어 사라진 겁니다. 의자왕은요 사탁왕후가 죽자마자 바로 그 사탁왕후의 이복 조카와 가족, 측근 세력 등 40여 명을 섬으로 추방해버립니다. 와, 군인만의 세상. 그렇죠. 의자왕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긴장된 생활을 해왔습니다. 태자로의 책봉 기간도 길었고 상왕격에 사탁왕후가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저 사탁왕후가 세상을 뜨자 이제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인간 선언을 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견제하던 세력을 모두 없애버린 의자왕.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의자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16년 봄 3월에 왕이 궁인들과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향락에 빠지다. 지금까지 의자왕은 신라의 4대조 할아버지 성왕의 복수를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던 정복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술과 여자에 빠져 흥청망청 노는 왕,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의자왕이 변한 아주 중요한 이유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요, 바로 우리나라 국보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남아 있습니다. 보시죠. 밖으로 고든 신하를 버리고 안으로 요망한 계집을 믿어.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요, 이 고든 신하는 버리고 요망한 계집을 믿었다. 자, 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요망한 계집. 바로 의자왕의 왕비인 은고라는 여인입니다. 은고? 은고는요,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왕이 아닌 다른 인물이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 심지어 의자왕은요, 태자로 책봉했던 기존의 태자용을 갑자기 폐위시키고요, 은고의 아들을 새로 태자로 세우기로 합니다. 하루아침에 왕의 후계자인 태자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요, 새로운 태자의 그 위엄을 세워주기 위해서 태자궁을 아주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수리해서 원성마저 사게 됩니다. 이쯤 되면 나오는 말 있잖아요. 이게 나라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민심도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왜요? 누군가 의자왕의 앞에 나타나 간절히 외칩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바로 성충, 이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성충은요, 백제의 좌평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의 고위 관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성충이 나라를 위해 제발 방탕한 생활을 멈춰달라면서 진심으로 간청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의자왕은요, 이 성충을 감옥에 가둡니다. 어이, 진짜요? 그 다음엔 물과 음식도 주지 않고 이 감옥에서 성충을 서서히 굶어 죽어가도록 만듭니다. 아유, 완전히 그냥 끝났네. 그러니까요. 의자왕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정말 이 진정한 충신 성충은요, 점점 기력이 쇠해지며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나라 백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그는요, 감옥 안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백제의 안위를 걱정하는 상소문을 다시 작성합니다. 김춘추가 이 당나라로 가서 648년에 나당연합 맺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김춘추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돼버렸네. 그렇죠. 김춘추가 신라의 실권자에서 왕이 된 겁니다. 자신의 딸을 죽인 백제 그리고 의자왕, 그를 향해 복수할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의자왕이 정사를 멀리하고 백제가 기우러 가던 660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김춘추는 드디어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백제를 향해 진격한 것입니다. 이 김춘추가 나당 연합을 맺은 지 12년 만의 일이자 대야성 전투로 딸이 죽은 지 1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백제 점령을 목표로 전쟁을 일으킨 신라와 당나라, 그 군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 신라의 5만 군, 합쳐서 무려 18만이라는 대군이었습니다. 당시 백제 수도 인구가요, 6만여 명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와, 거의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그 자체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의자왕, 그제서야 급하게 신하들과 대책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비상 상황이잖아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죠? 그때 신하들 중 한 명이 이 나당 연합군을 막아야 될 그 길목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이미 의자왕이 알고 있었던 곳이에요. 오, 뭐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미 의자왕에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전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성충의 상소문에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충신 성충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남겼던 그 상소문, 그 정확한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침략을 당하면 육로로는 탄현을 지나지 못하게 하셔야 하고 수군은 기벌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야. 다 알려주고 가네. 네. 어머, 정확히 쓰여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신라와 당나라 대군이 성충의 유언과 똑같은 방향으로 백제를 공격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알았대? 자, 이 탄현은요, 지금의 완주군 운주면이고요. 기벌포는 금강 하구를 이야기합니다. 당나라 군대는 바다를 건너 백제의 기벌포로 향하고 있었고요. 신라는 육로를 통해서 탄현으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당나라와 신라는 이렇게 양쪽 방향에서 공격한 뒤에 그 다음 최종 목적지 어디입니까? 바로 저곳
백제의 수도 사비 사비. 앞에서 합류해서 함께 공격하기로 작전을 짠 겁니다.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수도를 점령해서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작전을 지금 세웠던 것이죠. 충신의 의견을 듣지 않은 대가로 의자왕은요, 바로 이 나당 연합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의자왕은 왜 이렇게 충신의 말을 안 들으는 거예요? 의자왕은 이제 신라하고 싸워서 연전연승을 거둬가지고 승리에 대한 어떤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시 백제 인구는 고구려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가 쳐들어온다면은 고구려를 먼저 공격한 연후에 백제를 칠 것이다. 이 백제의 국력이 고구려보다도 월등히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의자왕의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충의 상소를 간과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큰별쌤의 별의별 문제. 자,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오늘은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네, 전국 연합 학력평가가 있거든요. 여기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네. 우리 별의별 문제 전문 담당 예. 네, 우리 동현 씨 너무 쉬워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벌써 쉬워요. 아니야. 아직 안 나왔는데. 가장 쉬운 문제. 그래요? 네, 저한테는. 어허, 네. 학생들은 참 어렵다고 푸는 문제인데 그래요. 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삼국 통일의 길. 제1화, 이게 순서입니다. 네. 고구려를 지켜낸 안시성, 그다음에 2화에 뭐가 비어있네요. 그리고 3화, 황산벌 전투와 백제의 멸망. 자, 그러면 백제의 멸망과 그 앞에 안시성,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 이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야. 이야, 정말 이 내용과 관련 없는 인물들이 막 네 분이 저렇게 나오니. 이거 뭐. 그냥 성함만 써도 되는 걸 굳이 왜 앞부터 설명까지? 근데 벌거벗은 한국사 안 봤으면은 네. 어려워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아하. 정답 외쳐주시죠. 5번. 아, 맞습니다. 네, 나당 동맹의 주역 김춘추. 네. 야, 이 최고의 프로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즐긴 것만으로도 전국연합학력평가, 그러니까 수능 전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를 우리 동현 씨가 맞추신 겁니다. 너무 쉽다. 예. 이제까지 예. 100점이에요. 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셨어요. 그렇네요. 그죠? 제가 맞췄던 문제만 모아서 한번 시험 나오면 좋겠네요. 100점이니까. 자신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의자왕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신라의 5만 대군이 탄현을 넘어 백제를 공격해옵니다. 이제 신라군은요, 백제의 마지막 방어선만 뚫으면 백제의 수도 사비로 쳐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때 이 백제의 마지막 방어선은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황산벌. 정답. 맞습니다. 진짜 오늘 왜 그러세요? 네, 왜냐면 역사 영화 좋아하거든요. 황산벌 영화 드라마 네. 딱 들어온 기억이 나서 정확히 맞습니다. 바로 황산벌이었습니다. 황산은요, 지금의 충남 논산시 연산면 일대를 말하는데요. 논산시 연산면 일대의 벌판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황산벌이라고 불린 곳이죠. 이곳이 뚫리면 백제의 수도, 지금의 부여인 사비가 위험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방어선 황산을 지켜야 하는 백제, 그리고 이곳을 뚫어야 하는 신라. 두 나라의 운명을 건 황산벌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이 신라군과 백제군 양쪽 모두 정말 죽을 각오로 싸웠습니다. 결과는 어땠죠? 결국 백제군은 수적인 열세를 견디지 못하고 패하고 맙니다.